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미 군사매체 더 워존에서 한국 군사력을 분석한 기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국군의 위상으로 한미 동맹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는 건데요. 더 워존은 미국은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미국 당국의 속내를 슬며시 내비쳤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의 상당 부분을 맡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 동북아 지역 내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은 일본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 미국은 일본에 무게중심을 뒀었는데요. 하지만 최첨단 기술력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자 이제는 미국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매체가 직접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낸 것을 보면 동북아 동맹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도 한국의 군사력을 우려한다는 칼럼을 쓸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싱크탱크 JFSS의 후지타니 마사토시는 최근 막강해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마사토시는 한국의 최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소개하고 여기에 탑재된 개조된 현무미사일이 일본에는 물론 일본의 모든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3,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까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F-21을 공개했을 때도 일본은 애써 별것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속내를 감출 수 없을 만큼 한국의 국방력 증가를 대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위대의 기본적인 수준이 한참 떨어져 비싼 돈을 주고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도 군사력이 증가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공군력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일본도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일본 항공자위대는 일본 자위대 중에서도 최악의 참사를 만들어내기도 한 장본인들입니다. 실제로 과거 항공자위대기 U-125는 자위대 시설을 상공에서 점검하다가 스스로 추락하며 큰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실종된 기체에 탑승한 전원이 숨진 채로 발견되며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리고 과거 항공자위대기 전투기가 조종사의 기기 조작 미숙으로 동료 비행기에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던 사건은 자위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자위대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 여객기와 항공자위대 연습기가 접촉해 추락한 사건, 술 취한 정비원이 경비행기를 무단 탑승해 이륙한 사건, 불법 동영상을 돌려보다 이지스함 정보를 유출한 사건, 52억짜리 무인 잠수정 분실 사건 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한 조종사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일이 일본에선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거치고 있으며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종사들은 기본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굉장히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일본 자위대의 수준이 너무도 떨어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잡지 프리센트는 일본 자위대 간부들은 저항력 집단이라고 폭로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장교들 가운데 대졸자는 약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석사 이상은 5%밖에 안 되며 일본에서는 아직도 머리로 싸우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싸운다는 개념이 강한 분위기입니다. 자위대에서는 근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력조차 약해 머리와 몸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자위대는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상관의 주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장비들을 미국 등 해외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지만 그걸 운용하는 자위대의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될 리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노후된 기체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훈련 중이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이륙 5분 만에 조종석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며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 전 덮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청테이프로 임시 조치한 후 이륙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일본 항공자위대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작년에 F-35 105대를 구입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운용 능력 부족과 일본 방위산업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사람들의 의구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비효율, 고비용,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예산 따먹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 방위산업계에서 일본의 군수업체들을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기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미군이 없으면 훈련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혼자서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워 전체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운송 비용을 들여 미 본토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 훈련을 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서 많은 무기들을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같은 기체를 들여오더라도 운용하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의 수준과 한국의 교육 훈련 체계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군은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은 파일럿 양성을 굉장히 중요한 공중전력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매년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를 의미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의 탑건에는 국산 경공격기 FA-50 조종사 최준상 대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국산 항공기 FA-50이 지난 2014년 최초 시범 참가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탑건을 배출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F-15K나 KF-16 등 미국산 전투기 중에서 탑건이 주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실력은 상당한데요. 실제로 공군 조종사들은 기술 집약형 첨단 항공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체력과 지식, 인성을 겸비한 대한민국 0.005%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일럿 양성의 경우 현재는 영국 등 사설기관을 통해 양성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설기관에서 테스트 파일럿 1명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12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비행 능력이 검증된 조종사 출신이라 주로 항공역학과 항공장비 특성 설계, 비행 특성 훈련을 수행합니다. 즉, 비행 중에 발생한 진동이나 소음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비행 시 조종 특성과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상의 설계 전문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훈련을 받습니다. 즉, 한국은 고도의 전투기량을 갖춘 조종사 인재 육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KF-21 시제 3호기를 대상으로 조종사 평가와 조명 지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6인의 비행 요원도 배출됐는데요. 개발 시험 비행 요원은 항공기, 항공무기체계 시험 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에 수료한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올해 초부터 이론교육과 230여 회의 비행훈련을 소화하는 등 이들은 국산 항공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공중전력 보유가 오늘날의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운데 대한민국 공군은 철저한 교육훈련 체계와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안보태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